그래서 우리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한 운동 휴식을 반복하는 이걸 반복성 스프린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축구처럼 예를 들면은 10초 정도 빨리 뛰었다가 좀 쉬는 시간이 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스포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축구가 계속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설렁설렁 뛸 때도 있고 거리도 있고 빨리 뛸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팀 스포츠, 뭐 축구나 럭비나 농구나 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꼭 필드가 아니어도 MMA도 그렇고 비슷한 과정들을 하는 것들은 약간 다 1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보면은 이 사람이 엄청 드리블을 길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분의 시스템이 되게 많이 차지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스프린트 반복성 스포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 연구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연구는 어떤 거냐면 6초 동안 스프린트를 했어요. 6초 동안 저력 지출을 하고 3초를 쉬었어요. 그것을 10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있고 이게 10번 반복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비중이 출력이 26%나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포츠는 뭐냐면 단거리랑 뭐가 다르게, 단거리는 한 번만 뛰면 끝이에요. 높은 출력으로 한 번만 뛰면 되지만 이 스포츠 경우에는 높은 출력을 여러 번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마라톤이랑 뭐라 하냐면 오래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출력이 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의 특징은 출력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퍼포먼스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세리에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신체 경기 중에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다 기계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재밌는 것은 시합 전체의 70%는 낮은 강도의 유산소 활동이고요. 전체 비중의 1에서 3%만 전력 질주 고강도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운동과 휴식의 비율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90초의 휴식마다 2에서 4초간의 전력 질주가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걷는 시간이고요. 조깅하는 시간, 느리게 걷는 시간, 아주 빨리 뛰는 시간, 이거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축구 선수들 보면 어떤 거 되게 많으면 그런 아까 말한 300m 전력 질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당분해성이 그게 많이 필요한가? 축구를 예를 든 거야. 축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구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오히려 짧은 순간에 더 폭발적으로 많이 뛰는 것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하고. 이 사람의 연구를 볼까요? 이 사람은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했어요. 아까 뭐 당분해를 가장 많이 쓰는 정점인 부분이죠. 30초 동안. 그리고 4분을 휴식했어요. 일반적인 스포츠에서 3초 하고 4분 쉬는 스포츠는 거의 없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아주 많이 쉬는 것을 3분을 했을 때 볼까요? 보시면은 이 흰 색깔이 ATPPC이고요. 네, 크레아틴인산이고요. 이 부분이 당분해, 이 회색깔이 당을 분해하는 것에 대한 비중이고, 이 검은색이 유산소에 대한 비중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짧은 순간, 10초 이내 순간에서는 ATPC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당분의 비중이 더 늘어나요. ATPC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소 비중이 더 늘어나고, 15초에서 30초 정도 보면은 ATPC는 거의 없고 이제 당분해랑 유산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라운드예요. 30초 하고 4분 쉬고 30초 하고 4분 쉬고 마지막 1초에 대한 결과값인데, 이 아까 0에서 6초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 ATPC의 출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데, 보면은 당분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여기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만큼 뭐가 많이 높아졌냐면 이 검은 색깔 유산소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갑자기 유산소 당분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유산소 비중이 많이 증가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한 당을 많이 쓰면 이 젖산이 신체에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 부산물들이 당분의 시스템을 자꾸 안 쓰게끔 그것을 통해서 ATP를 안 만들려고 하고요. 당분의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당분의 젖산이 많이 쌓이면 당분에 쓰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유산소가 그 몫을 대신해 줘야 돼요. 유산소 시스템이 젖산 시스템에서 공급하지 않는 에너지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유산소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강도 인터벌을, 그런 식의 운동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4분씩 쉬는 거 말고 좀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3초씩 쉬는 연구를 보면은 6초 동안 스프린트를 했어요. 6초 정도 할 때는 ATPC가 주로 써지죠. 그 3초나 쉬었어요. 약간 현실적이죠. 10라운드를 했어요. 보면 첫 번째 라운드인데 이 흰색깔이 당분이에요. 6초 동안 했을 때 당분의 비중이 44%였으면은 10라운드 했을 때는 똑같아요. 당분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즉 4초밖에 안 쉬는 이러한 경우, 현실적인 경우에 스프린트를 할 때조차도 당분의 비중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약, 우리가 올라웃,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20초나 4초부터는 유산소 대사의 비중이 증가해요. 그리고 60초에서 75초 이상 지속되는 활동의 대부분은 유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반복적인 활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유산소 시스템의 비중이 훨씬 더 커져요. 한 번에 끝날수록 유산소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걸 반복해야 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산소의 비중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말한 스프린트 반복성 스포츠, 이렇게 폭발적으로 했다가 쉬었다가 축구나 농구나 럭비 같이 MMA나 그런 스포츠에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 당분해성 훈련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한두 번에 사용해도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장시간 반복되는 시합에서, 그러니까 5분이건 10분이고 반복되는 이렇게 되는 스포츠에서는 당분해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어요. 무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쉬더라도 이 당분의 시스템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발달하지 않고 그렇게 부족해진 회복이 안 돼서 당분의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에너지들을 유산소 시스템과 ATP-PC가 대신 메꿔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유산소 능력이 발달할수록 노폐물을 처리를 빨리 해요.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에 필요한 기제들을 더 빨리 충전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서는 럭비나 MMA나 뭐 주짓수나 이런 스포츠에서는 아까 말한 ATP 시스템, 비적산 시스템과 유산소 시스템을 우선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ATP 시스템에 대한 훈련들은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주고요. 유산소 운동들은 퍼포먼스의 감소를 줄여줘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 비적산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 회복해 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